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대비 강의 맡게 된 임준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안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내용과 흐름 파악부터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 파악하는 문제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시기만 파악한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 맞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흐름을 쫙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원리는 항상 비교 준거를 확인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비교 준거가 뭐냐? 헷갈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는 내용. 이모군란이 있으면 갑신정변이 헷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워도 조약이 있으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3.1운동이 있으면요.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3.1운동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 4개는 어떤 내용이냐?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항상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가지 50문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할 맛이 납니다. 왜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납니다. 빠지는 거 없어요. 공무원 시험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나오면요. 오늘 공부하면서 헷갈리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씨, 나오겠어? 넘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정시험은 50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다 하셔야 돼요. 또 하나, 한국사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도 반복된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오답지가 다음 회차의 정답지로 등장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출문제 풀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수업 중에서 여러분들 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업 중에 2회 분량 100문제를 같이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나서 이 교재 뒤쪽에 있는 시기별 기출문제 모음이 있습니다. 거기는 6회가 실려 있어요. 300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총 400문제, 8회 분량의 문제를 풀게 되실 겁니다. 그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이 시험에서 내가 맞았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의 시험, 내가 맞춘 시험이더라도 오답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수업 중 100문제, 여러분들께서 300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정치사로 뼈대를 잡고 나머지로 파생을 시켜나갑니다. 근데 이 시험의 특성상 경제, 사회, 문화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재들을 잘 확인할 필요도 있더라. 그 다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흐름, 시기 파악 90% 끝난다. 그 다음에 왕, 위인들의 업적들. 그 다음 비교 준거를 파악하는 거, 표로 비교하는 거. 이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진, 사료, 지도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들 시험은요, 컬러로 제공이 됩니다. 시험이 컬러예요. 컬러 시험 잘 없습니다. 이 컬러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료들을 명확하게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재도 이 컬러로 되어 있죠. 이게 다 기출되었었던 사료들입니다. 지도들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빠져나갈 구멍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더라. 자, 수업 안내는 이 정도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고 복습하라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 공부한 만큼 그 시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그런 시험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교재 4쪽입니다. 4쪽.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 우리 교재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 이 테마 1이에요. 01번이 테마 1입니다. 4쪽.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신감 가지고 계시죠? 이 선사시대는. 선사시대 쉽네 하다가 삼국시대 때 갑자기 왕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아씨, 외울 거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해볼까 하다가 근대사 가면은 사건들이 촘촘하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사를 포기하게 되는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보도록 하죠. 선사시대. 그러니까 역사 이전 시대라는 거예요. 즉 문자에 의한 기록으로 남아있기 이전이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역사, 이 문자에 의한 기록이 남아있는 시기. 지금은 선사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뭐라고요? 도구와 시기로 시기를 한번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표로 설명드린다고 그랬었죠? 왜? 구석기가 나와 있으면 헷갈리는 것은 신석기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4쪽 위에 있는 내용은 제가 PPT에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4쪽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 여기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족의 특징, 인종상으로는 황인종이고 알타이어계고 몽골 계통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냥 들어두세요. 몽골리아는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몽고반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새끼 발톱 끝에 보면 요 갈라진 게 있습니다. 이 몽골리안 특성, 이 6번째 발톱이라고 하는 새끼 발톱 끝에 갈라진 뭐 있습니다. 몽골 반점이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동이족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동쪽오랑캐. 활을 잘 쏘는 인물들로 우리를 묘사해 놓았었다. 동이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는 구분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다.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는 겁니다.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분포는 이러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형성은요. 한반도에 거주하기 시작했었을 때는 구석기지만 여기 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구석기지만 이때를 우리 민족의 형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구석기를 우리 민족의 형성이라고 보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시작됩니다. 시기 70만 년 전이 구석기래요. 숫자는 최소화합시다. 최소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숫자 70만 년 전 안 해오셔도 됩니다. 도구는 뗀석기예요. 떼서 사용했었다. 떼서 사용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큰 바위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누구에 비해서? 날카로운 발톱, 이빨을 가진 그 짐승들에 비해서. 그러다가 우연히 돌이 떨어져가지고 깨진 파편을 봤더니 저거 날카로운 이빨 같은데 저 발톱 같은데 그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다. 떼서 썼다. 근데 이것은 복불복이죠. 복불복. 잘 쪼개지고 잘 깨지면은 로또 맞은 겁니다. 그렇지만 가루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이 뗀석기가 복불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요 기술을 하나 알아놓으시죠.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점차 정교해져요. 옛날에는 하나 갖다가 이 주먹도끼 갖다가 다 썼어요. 사냥도 하고 껍데기도 벗기고 음식도 하고 피 묻어 있고 털 묻어 있고 흙 묻어 있고 이제는 점점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복불복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착착착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형태로 깰 수가 있게 되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건 부연 설명. 요거 알아놓으세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기도 했었다. 뗀석기. 됐나요? 그 다음 제가 도구와 경제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도구와 경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왜 이렇게 힘겹게 힘겹게 이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건가요? 응? 내가 왜 이런 공부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그 열정 어디서 기인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 되어서, 군무원이 되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열의도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지금도 이러할진데 선사시대에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화살표 연결을 잘 해보세요. 화살표. 채집 경제입니다. 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근데 물고기 잡아먹기도 힘드네.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조개 따먹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애들. 이렇게 채집 경제를 하다 보면 집을 잘 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열매 다 따먹으면 이동해야죠. 이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동생활을 했는데 사냥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왜? 구석기는 아직 빙하가 덜 녹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기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춥기 때문에 추운 데서 사는 애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술록이나 북극 곰 같은 애들, 피하 지방이 엄청 많은 애들이에요. 등치 큰 애들. 그래서 걔네들은 사냥의 대상이 주로 되진 않죠. 누구? 만만한 조개. 그래서 동굴이나 강가에다가 막 지은 집을 짓고 살았다. 막집.
동굴에 사는 게 최고죠.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개 따먹고 옆에다가 막 지은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었다. 그래서 동굴 나오면 일단 구석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유적지들을 다 뺐어요. 왜냐면 중급 과정에서 유적지로 푸는 문제 없거든요. 그럼 지도가 나왔다. 어? 무슨 동굴에서 살았다 그러면 구석기예요 무조건. 됐나요? 자, 토기는요 곡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조리하거나 저장한다. 그런데 저장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보이는 족족 먹기 바쁜데요? 없어요. 그래서 토기가 우리가 공부할 만한 토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예술신앙에서 근데 여러분 고래 있잖아요. 고래 한 마리를 사냥에 성공을 한다. 근데 사실상 고래를 사냥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죽어서 떠내려왔었던 그 시체를 먹었었겠죠. 근데 바다 생물은 좀 죽은 거 먹어도 괜찮대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우리 홍어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발효돼요. 그러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자연 연장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래를 득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인 300명 이상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공급된답니다. 로또 아닙니까? 로또. 그래서 바위 그림에다가 사냥을 기원한다. 물론 고래를 사냥하지는 못했어요. 큰 동물들 우연히 사냥했었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새해 소원 비셨나요? 새해 성인들의 소원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성인들의 올해 새해 소원 1위 로또 1등이랍니다. 응? 마찬가지예요. 이 바위 그림에 사냥을 기원하고 있다. 이게 로또기 때문에. 되나요? 그 다음 흥수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짐승과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짐승. 그런데 이 짐승 같은 놈들도 누군가가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을 기리는 세레머니를 하기 시작을 했었더라. 흥수아의 무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는 곳에서 동굴 나오면 구석기네요. 두루봉 동굴에서 5세가량의 아이 뼈 조각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뼈 조각 옆에 뭐가 뿌려져 있느냐? 꽃가루가 뿌려져 있더라. 이 꽃가루는 언제 뿌립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쓰죠. 그래서 흥수아의 무덤을 보면 이 짐승 같은 구석기 놈들도 열매 따먹고 이동생활했고 동굴에서 잤었던 이 구석기인들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것이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그럼 신석기 한번 볼까요? 신석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다. 신석기. 1만 년 BC 8천년경 필요 없습니다. 숫자는 최소화. 이제는 갈아서 씁니다. 간석기. 저 무식한 구석기 놈들. 이렇게 갈아서 쓰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간석기를 쓰기 시작을 했었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농업혁명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건데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려놔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게 뭡니까? 쌀이죠. 쌀. 여러분들 논 본 적 있죠? 논 어떻게 생겨나요?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물이 바로 벼예요. 그래서 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피수수 같은 밭작물 중심으로 이제 재배가 되었었더라. 벼농사는 짓지 못했습니다. 왜? 벼농사를 지으려면 수리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럼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안 돼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거 씨 뿌려놨는데 어디 갑니까? 이동 못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정착이 시작되었다. 근데 조피수수 가지고는 배고파요. 여전히 뭐가 주를 이뤘었느냐? 여전히 어로 생활이 농사로 얻는 수확물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을 하나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걸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됩니다. 어로가 농사보다 많았다. 그래서 씨 뿌려놨지만 집은 어디에 있었다? 집은 여전히 강가나 바닷가에 있었다. 됐나요? 어로가 더 많아서 이때부터는 움집이라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강가나 바닷가. 왜 강가나 바닷가다? 어로가 더 주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낚시하겠어요? 아니면 투망 던지겠어요? 그물이 최고죠. 많이 잡는 데는. 재미있는 낚시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로가 더 주를 이뤘었기 때문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옷감과 그물을 제작했었다. 연결되나요?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암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울 게 없습니다. 어로가 더 많아서 강가나 바닷가의 움집. 어로가 더 많아서 그물이 필요했었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옷감을 제작하거나 그물을 제작했었다. 됐나요?
또 이제 토기가 필요합니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생겼었죠. 바닥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에요. 빗살무늬가 있었고, 이 바닥이 뾰족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왜 있었느냐?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푹 박아놓기 쉽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봅시다. 됐나요? 빗살무늬 토기가 생겨났었다. 그리고 심플리티, 민무늬 토기가 언제의 토기냐면 이게 청동기 토기예요. 청동기 때는 심플리티를 추구했습니다. 심플리티. 근데 이거는 신석기 때 심플리티는 아직 너는 심플하기는 시기가 너무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입니다. 되나요? 빗살무늬 바닥 뾰족한 거 푹 박아놓기 쉬운 강가나 바닷가 어로가 주였었던 신석기. 민무늬 심플리티는 청동기인데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 되나요? 그 다음 나한테 이 그물 짜는 방법을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씨 뿌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조상숭배가 생겨났었죠. 조상숭배. 그 다음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원시신앙. 뒷집에 있는 누군가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 벼락님 저한테는 치지 마세요.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농사 기원할 때도 이제 태양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이거 각각 구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난 시기가 원시신앙이에요. 이게 시기가 바로 신석기고요. 애니미즘은 anything, 어떤 것에든 다 정령이 있다. 그리고 이 정령들 중에서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동식물이에요. 동식물을 숭상하는 이 토테미즘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늘과 우리 인간의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태양신이 나한테 씌었다 하는 그 매개자가 누구냐? 바로 샤먼, 우리말로는 무당이라고 하는. 무당을 이렇게 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게 무예요, 한자로. 그 다음에 당은 이렇게 씁니다. 당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무당. 오케이? 그래서 무당,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샤먼이에요, 무당이. 당은 우리말입니다. 자, 이런 원시신앙이 생겨났었던 시기가 신석기. 됐나요? 농사 지으면서부터 그랬었다. 태양신 숭상하고. 자, 그럼 하나 남은 걸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대왕 조개 껍데기 가면 옷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대왕 조개 껍데기 가면이 나와요. 요거 대왕 조개 껍데기 가면 나오거든요. 요거를 신석기 때 사용했었다라고 보는데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쓰고 다녔을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받지 않겠어요? 이거 대왕 얼굴 다 가린 이 가면 쓰고 다니면은 아마도 이건 누가 썼다라고 추정하면은 그래도 또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마 샤먼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나요? 샤먼. 그래서 샤머니즘. 얘네들은 조개 껍데기 가면하고 치렁치렁 칠해거리라는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사용했었구나. 신석기. 됐나요? 구석기와 신석기 구분입니다. 무조건 유물 자료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구석기는 아까 뗀석기 사용했었습니다. 딱 봐도 투박해. 됐나요? 그 다음 구석기 유적지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유적지로 푸는 문제 없다 그랬어요. 구석기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었었다. 단 요거 하나는 알아놓습니다. 요거 하나는 알아놓을게요. 구석기는 추웠죠? 아직 빙하가 남아있어요. 자, 빙하가 녹아야지 해수면이 상승해져서 바다가 넓어집니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가장 해수면이 얕은 곳이 바로 황해예요. 갯벌도 많잖아요. 갯벌도. 그래서 이 빙하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황해는 대부분 육지예요. 육지. 대부분이 육지다.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한번 나왔었던 겁니다. 지도상에서. 여기가 대부분 육지라고요. 됐나요? 그럼 또 떠올려 봅시다. 구석기는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 아니라 그랬죠? 왜? 얘네들은 채집경제하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동생활하면 여기 있다가 중국으로 이동했는지 여기 있다가 한반도로 이동했는지 알게 뭐야? 몰라요. 그래서 구석기는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 아닙니다.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조상이에요. 언제부터? 신석기 때부터. 자, 이 구석기 때도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더라. 흥수아의 무덤. 됐었죠? 자, 중석기 한번 봅시다. 밑에 사쪽 표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한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중석기는요,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아까 구석기는 빙하가 아직 녹지 않았었다 그랬었죠. 추운 시기예요. 그런데 중간석기에 간빙기,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따뜻해졌죠? 따뜻해지면 등치 큰 애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애들이 생겨나요. 토끼나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만해 보이죠? 우리 잡아먹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만만해 보이지만 얘네는 빨라. 작고 날랜 짐승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빙하가 녹고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고 날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살을 쏘거나 창으로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살촉이나 창 끝에 붙이는 이 자잘한 석기, 잔석기를 사용했던 시기가 바로 중석기다. 되나요? 중석기 이거 하나. 구석기는 추워. 중석기 때부터 따뜻해져. 그래서 작고 날랜 짐승들이 등장을 해서 이 자잘한 석기, 잔석기가 활용되었었다. 여기에 끝에 이제 나무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화살. 촤. 되나요? 중석기는 요거 하나. 그 다음 신석기 도구 계속 살펴봅시다. 5쪽에 있습니다. 어우 맨들맨들해. 요게 이제 갈판과 가일돌이라고 하는 건데 다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깨졌는데요. 하지 마세요. 간석기예요, 간석기. 맨들맨들. 이건 맨들맨들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깨진 거고, 응? 이거는 간석기입니다. 신석기고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다가 꼬챙이 탁 꽂아가지고 여기 실을 감는 실패 역할을 했었던 이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통해서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했었다. 그물 하면은 신석기네요. 왜? 신석기 때는 어록,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외울 게 없습니다. 신석기 톡이 보시죠? 바닥이 뾰족한 거. 왜?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푹 박아놓기 쉽기 때문에. 빗살무늬 있었죠? 요거 신석기, 빗살무늬 톡이. 자, 여러분. 요거를 주고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사 검정시험 굉장히 양심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름 안 써 있어도 알아야 돼요. 빗살무늬 톡인 거. 근데 요거는 애매하죠? 일은 민문인지 민문인지 요런 거는 써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은 민문이 정도 되면은 써줘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가락바퀴입니다. 이건 칠해거리고요. 여기 다 신석기 때의 유물들이다. 자, 기출문제 맛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함께 100문제 풀어봅니다. 2회 분량 100문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6회 분량 300문제 푸시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약 2만 년 전까지 육지였다. 여기가 육지였대요. 그럼 빙하가 녹았다, 안 녹았다? 안 녹았다. 그럼 시기는 언제입니까? 구석기네요. 구석기. 안 보이죠? 구석기. 항상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 시기를 적어가면서 풀어보세요. 이 지도는 주변 지역, 생활 사람들, 이거 다 구석기예요, 구석기.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이거 언제입니까? 실 뭐 하려고요?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하는 데 썼었죠? 요 가락바퀴는 신석기네요, 신석기.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 저장했었다. 이것도 신석기네요.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청동기 이후로 바라봐야 됩니다. 청동기 이후.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청동기 이후입니다. 계급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아직 안 배운 내용. 뗀석기를 사용하였었다. 짐승을 사냥하였었다. 이거 구석기네요. 답이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하였다. 반달돌칼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기출문제 푸시거나 아니면 혼자 푸실 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냐? 오답지에 아직 안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의 시기를 공부를 하시면 이전 기출문제들이 더 잘 풀립니다. 노여워하지 마세요.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 문제 나왔잖아. 하지 마세요.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3번, 5번은 청동기, 1번, 2번은 신석기니까 이거 없어도 답 찾을 수 있네요. 구석기는 하나, 4번이다. 됐고, 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한번 살펴보죠. 청동기와 초기철기. 자, 왜 제가 철기를 초기철기라고 했느냐? 지금도 광물로, 금속 자원으로 시기를 구분하면 무슨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속 자원이 뭘까요? 바로 철광석입니다.
아직도 철기예요, 철기. 응? 철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시기, 처음으로 철이 사용됐었던 시기를 초기 철기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동기 특징 한번 볼게요. 청동기 특징은요. 요거는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다고요. 굉장히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무르다. 귀하고 무르니까 주로 지배층이 사용했겠죠? 농사로 이거 농기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귀하고 무른데. 그래서 청동기는 무기나 제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지배층이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면 농기구는 여전히 돌을 사용했었다. 그럼 이때 사용했었던 돌은 뗀석기일까요? 간석기일까요? 당연히 간석기겠죠. 당연히 간석기. 간석기인 반달 돌칼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었더라. 반달 돌칼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반달 돌칼. 반달 모양이요. 구멍 2개 똥똥 뚫린 거. 이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이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2개 뚫어놓고 아마도 실로 여기를 꿰어서 손목에다가 끼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반달 돌칼입니다. 간석기고요. 이거는 청동기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 보시면 벼농사를 시작했더라.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계급 발생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왜? 야, 내 밑으로 다 모여라. 저수지 만들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벼농사는 수확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수확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먹지 않아도 됩니다. 벼농사가 시작되면.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벼농사 시작되고 수확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고 벼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가난해졌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 생겨났었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여러분 저녁 뭐 드셨나요? 저녁이 아닌가요? 뭐 점심 혹은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쌀밥 드셨나요? 밥 드실 때 생각하세요. 쌀밥 드시면서 이 쌀 농사 지으면서부터 계급이 생겨났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는 계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평등사회예요.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 이 청동기부터 사유재산이 생겨났고 빈부, 계급이 발생했었다. 그 계급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 무리 군자. 여러 군중들 가운데서 짱이 등장했다. 군장이 등장한 사회. 군장국가가 등장했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고조선이고 이 고조선이 그러니까 군장국가라는 거예요. 이 고조선의 군장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단군 왕검이라고 했겠죠. 됐나요? 쌀밥 드시면 생각하세요. 계급 발생했구나. 벼농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강가나 바닷가에 습한 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디서 삽니까? 낮은 언덕지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릉지대에 마찬가지로 움집을 짓기 시작을 했었더라. 됐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계급 없다. 이때부터 계급이 생겨났다. 왜? 벼농사. 벼농사 뭐로 지었다? 반달돌칼. 고조선 최초의 국가 단군왕검 언제 등장했다? 청동기. 자, 아까 토기는 청동기 때는 무슨 토기가 유행했다고요? 심플리티. 민무늬 토기가 유행했더라. 심플리티. 그 다음 북한의 마을이 있어요. 북한의 마을. 북한은 무슨 마을이 있냐면 미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미송리. 이 미송리에서 주로 출토됐었던 이 토기인데 이 토기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고조선 때 만들어졌던 거구나. 고조선은 어느 시기 국가다? 바로 청동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국가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토기 그것이 바로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미송리라는 마을이 고조선 마을이구나. 그러면 청동기라고 알 수 있겠죠? 특징은요. 주둥이가 벌어져 있고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요 턱이죠. 주둥이가 벌어져 있고 손잡이가 달려있다. 주둥이가 벌어져 있고 손잡이가 달려있다. 이것이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의 특산품 청동기 토기입니다. 자, 무덤 한번 볼까요? 아까 흥수아이 무덤이 언제였죠? 구석기였습니다. 근데 흥수아이 무덤은 무덤에 패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옆에 꽃가루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구석기부터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무덤 패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무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만한 혹은 공부할 만큼의
거대한 규모의 무덤은 없다라는 거죠.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군장의 무덤이 거대해지고 우린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계급 발생, 그래서 무덤 공부한다. 그 무덤이 뭐냐? 바로 고인돌과 돌널무덤. 공통점은 돌입니다. 돌. 자, 한중일 삼국의 무덤과 탑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무덤이나 탑을 뭐로 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돌로 만듭니다. 왜요?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이 많아. 그래서 돌로 무덤도 만들고 돌로 탑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화강암 지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45,000기 정도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거의 35,000기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고인돌의 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위해 볼까요? 야, 청동기 때는 세계 최고의 국가, 세계 최고의 세력이 바로 한반도에 있었다. 그 이유는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몽골 계통,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그 위쪽 계통에서 일부 나타나는 것이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로 많이 만드느냐? 중국 황허 아시죠? 황허? 황허가 뭡니까? 황색강. 황색강. 그래서 걔네들은 흙지대.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무덤이나 탑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흙으로 탑 만들거나 무덤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면은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흙을 뭉쳐서 구우면은 그게 벽돌이 됩니다. 그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다. 벽돌로 탑을 만들었다. 이게 중국 스타일이에요. 지금 제가 쓸모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벽돌 무덤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 영향 받아서 만든 거겠어요? 중국 영향을 받았다. 벽돌 탑이 나왔다. 그럼 어디 영향 받아서 만든 무덤이 탑이겠어요? 중국 영향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다. 되나요? 우리는 돌로 만든다. 그럼 일본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일본은 산지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목탑이나 나무 무덤을 많이 만듭니다. 또 지진도 많기 때문에 나무 목조 건축물이 유리해요. 이게 지진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로 많이 만들었고. 이 삼국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린 돌로 만든다. 고인돌과 돌널무덤. 고인돌은 돌을 고여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돌널무덤은 이게 나무판, 널판지를 널이라 그래요. 나무판, 널뛰기 하는 거 있죠? 응? 얇고 평평한 나무판을 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돌널이에요. 그러니까 얇고 평평한 돌판 깔고 돌판 세우고 위에 돌판 덮는 이것이 돌널무덤이다. 어쨌거나 청동기 때 무덤 뭐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예술신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동심원이 그려져 있어요. 동심원이 뭐냐면 이거 앞에 그 이름 외우지 마세요. 자, 이 동심원이 뭐냐면 이렇게 된 원인데 이런 문양이 뭘 상징하냐?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농사를 기원했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단군 왕검. 제가 아까 무당을 설명할 때 무는 한자고 당은 우리말이라 그랬었죠? 당.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당 샤먼 제사장을 누구로 보냐? 바로 당군으로 봅니다. 단골레. 그래서 이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무당이에요, 무당.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당군 따로 왕검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당군 왕검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당시 청동기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었던 재정일치사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당군 왕검의 존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교황 대통령님 이런 거죠. 정치와 종교를 한 사람이 관장했었다. 이것이 청동기의 특징입니다. 청동기 특징. 청동기 문화재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청동기 때는 청동은 무르고 귀하다. 그래서 이 청동은 제사용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주로 사용을 했었고, 농사는 여전히 간석기 썼다. 반달 돌칼, 간석기. 이 돌칼이에요, 돌칼. 그럼 농기구도 이 간석기입니다. 요거 나와요. 요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그리고 벼농사 지었다 하면은 청동기입니다. 벼농사, 쌀밥 먹으면서 뭐 계급 발생했구나. 청동기 때부터. 이거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이걸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띵가 여기에 줄이 달려있고 현악기,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아있다. 그래서 이거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비파를 닮아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없어요. 왜? 이 청동기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요 꼬다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나무나 아니면 청동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게 되는 탈부착 형태입니다. 이게 한반도 우리의 고조선의 특수한 청동기입니다. 비파형 동검. 모양만 중국 악기 닮아 있다. 청동기입니다. 아까 그리고 고조선 어떤 마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이거 민무늬 토기거든요. 민무늬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써줍니다. 민무늬. 문제에서. 그 다음에 돌로 무덤 만든다. 청동기네요. 고인 돌이 있었고요. 여기는 돌 널무덤이 있네요. 어쨌건 돌로 만든다. 자, 신석기와 청동기 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신석기도 움집이고 청동기도 움집이었죠? 신석기 움집은요, 위치가 어디에 있었나요?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외울 거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청동기 이후부터는 벼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낮은 언덕 구릉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다. 여러분, 집 구해보셨나요? 원룸이나 뭐 자취방이나 구해보셨나요? 집 구할 때 처음으로 가가지고 뭐 하느냐? 부동산 아저씨하고 가가지고 딱 가서 뭘 하느냐? 따뜻한지 확인을 합니다. 따뜻한지, 뜨거운 물 잘 나오는지, 보온 잘 틀어지는지. 이 보온이 가장 중요해요. 신석기 때는. 신석기 때. 그래서 가장 따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파고 들어가야죠. 반지하. 그리고 바닥을 원형으로 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불을 피워놓으면 제일 따뜻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반지하로 들어가고 둥글게 바닥을 만든 다음에 화덕을 가운데 피운다. 이것이 가장 따뜻하기 때문이겠죠. 보온이 최고다. 됐나요? 물건을 보관하는 이 저장 구덩이가 만약에 집 밖에 먼 데 있으면 야 준수야 도구 좀 가져와라 하면 제가 문 열고 나갔다가 문 닫고 문 열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열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장 구덩이는 집 안에 있거나 문 바로 옆에 있어요. 문 열고 속닥속닥 가져올 수 있게끔. 됐나요? 신석기 특징은 뭐다? 물고기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움집인데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땅 파고 들어가서 원형에다가 가운데 화덕. 저장 구덩이는 집 안에 보통 있었다. 됐나요? 청동기 시대부터는요. 자 이제 좀 벼농사 짓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럼 뭐합니까? 아저씨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방 없어요? 하겠죠. 활동 공간을 중시합니다. 활동 공간을 중시한다. 그래서 활동 공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물들이 지금 다 직사각형이에요. 맞죠? 주변 돌아보세요. 다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화덕이 가운데 있으면 활동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벽으로. 그러면 저장 구덩이도 안에 있으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갔었다. 혹은 마을 단위로 공동 작업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청동기 이후의 움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99%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0%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교과서별로 그리고 학계에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이 특징이 청동기 움집의 특징이냐 철기 움집의 특징이냐라고 좀 의견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요걸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신석기 움집. 됐습니까? 요 사진도 받으시고요. 바닥으로 들어갔다. 그럼 청동기 정도 되면은 고래를 실제로 잡을 수 있었더라. 고래잡이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암각화, 울주반구대 암각화. 여기 나오면 청동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바위 그림에 이 태양이 있었죠? 동심원. 이게 있으면 농사를 기원했었던 이 청동기 때 농사 기원했었던 이 태양이구나. 됐고요. 그 다음 청동기 때는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도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청동기 때는 중국과 교역을 했었는데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화폐들이에요. 중국 화폐.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칼 모양을 닮아 있죠? 이 명도전이라는 화폐입니다. 이름 몰라도 돼요. 명도전. 그냥 중국 화폐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발량전과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이거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그러면 중국과 교역을 했구나. 언제? 청동기 때. 그럼 이거는 붓이에요. 붓. 붓이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글자를 사용했었다. 보통 그 글자는 동아시아에서 통용되었었던 한자예요. 한자. 그리고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중국과 교역했다. 그래서 이 중국 화폐나 붓이 나왔다 그러면 중국과 교역의 흔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있네요. 비파형 동검.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 있었다. 그 다음 자, 철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철기. 철기는
뒤에 초기 철기 국가에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도록 할게요. 철기 보세요. 철. 아까 청동이 뭐였어요? 귀하고 무르다. 근데 철은요? 많아. 매장량이. 지구상에서 가장 공평한 광물이 바로 철이라고 합니다. 왜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골고루 다 매장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단하죠. 많다,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사도 철로 짓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철로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잘 싸우는 나라가 등장하고 얼마나 농사 잘 지어서 잘 사는 나라가 등장하겠습니까?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수확량도 많아지고 싸움도 잘한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나라가 수확량 많은 나라를 병합하고 이렇게 마을이 통합되고 지역이 통합되어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국가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철기예요. 정복전쟁 활발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우리 2강에서 살펴보게 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이 철기 때 다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울게요. 뒤에 가서. 자, 그럼 토기 한번 볼게요. 토기. 토기도 우리 중급 시험 범위에서는 요 토기는 오답지로 등장하지 정답지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기 지금 뭐만 알면 된다? 신석기 때 빗살무늬 토기와 이른 민무늬 아시면 되고요. 청동기 때 뭐 알면 된다? 민무늬 토기 심플리티와 그 다음에 고조선 마을 미송리 스타일의 미송리식 토기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덤 볼까요? 무덤. 아까 청동기는 뭐로 무덤 만들었죠? 돌로 만들었다. 근데 이 철기부터는 뭐로 무덤 만드느냐?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다. 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널뛰기, 나무판. 나무로 무덤 만들었고 독무덤, 장독 2개 연결해 놓은 이 독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더라. 다양한 형태, 청동기는 돌, 여기는 다양한 형태. 그리고 예술 신앙에 있었던 이 제천 행사와 재정 분리 내용은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봅니다. 2강에서. 그 다음, 자, 여러분 요새 학교에서 고3 학생들 중심으로 투지폰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를 못 믿는 거지. 인터넷에서 자꾸 빠져버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지폰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뭔 말이냐? 3G, 4G, 5G가 나온다고 해서 2G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응? 자, 철기가 됐다 그래서 청동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철기가 됐을 때도 청동기는 계속 사용됐더라. 이제 한반도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 모양까지도. 아까 청동기 비파형 동검은 중국 악기 모양 닮아 있었잖아요. 이제 모양 자체도 우리 한반도 스타일로 등장을 했었다. 가는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가는 동검이 등장을 했었고 자잘한 무늬의 거울이나 이런 거푸집 같은 것들이 등장했더라. 거푸집은 뭐냐면 청동기를 제작하는 그 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청동기 때 거푸집도 있고 철기 때 거푸집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요거는 뒤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비파형 동검. 이거는 청동기 때 동검이에요.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 있다. 이거 청동기. 이거 고조선이죠. 고조선에 우리 그 교재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9쪽에 있는 내용. 9쪽에 있는 내용인데 미리 여기 등장을 했어요. 교재 9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비파형 동검이고요. 이게 청동기 때. 그리고 철기 때 사용했던 청동기는 바로 세형 동검. 간을 세자 썼었죠. 가늘다. 굉장히 실용적이게 됐었던. 이건 철기 때 겁니다. 철기 때 거. 그 다음에 원래 청동기 때는 무늬가 거칠어요. 거친 무늬 거울이었는데 이제 보다 세련된 자잘한 무늬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다. 자잘한 무늬. 이거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막 나와 있어요. 자잘한 무늬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세련된 형태. 요거 철기 때 청동기입니다. 거친 거는 청동기 때. 자잘한 무늬는 철기 때 청동기더라. 그다음에 청동기 토기 한번 볼까요? 다시. 이거 미송리 스타일 토기였었죠? 미송리 스타일 토기. 그 다음에 철기 때 토기는 우리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덤도 청동기 때 무덤 돌로 만들었다 고인돌, 돌로 만들었다 돌널 무덤. 철기 때 무덤은요 다양한 형태, 널무덤 나무로. 그 다음에 여기는 독무덤이라고 해서 장독 2개 연결해 놨다.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자,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고 계급이 발생됐네요. 여러분 계급 뭐 하면서 생각하라? 쌀밥. 벼농사 지을 때 계급이 발생했었다. 지배층 무덤이 고인돌. 반달 돌칼이네요. 이거 언제입니까? 시기 써가면서 공부하세요. 기출문제 푸실 때는 항상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이건 맨들맨들 갈아서 갈돌과 갈판인데 이름은 몰라도 되고 이것이 신석기다. 신석기. 신석기의 간석기고요. 요것도 바닥 뾰족한 거 보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푹 박아놓기 쉽게 만들었었던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요거 물고기 더 많이 잡아먹었었던 그래서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하는 이 가락바퀴네요. 이 신석기네요. 요거는 뭐 이 주먹도끼니까 이 뗀석기 투박하죠. 이거 구석기.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이네요. 청동기 비파형 동검. 되나요? 구분이 어렵지 않았군요. 자, 첫 번째 선사시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 그리고 초기 철기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